네, 안녕하세요. 오기TV의 오기언입니다. 그동안 제가 피서도 다녀오고 또 피서를 속초로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오늘은 이 리듬 이거를 소개할까 해요. 그동안 참 이렇게 그 책 리뷰를 참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시간도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또 워낙에 책 리뷰하시는 분들이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책 리뷰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동안 일 잘 미루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는 책은 리듬 요걸로 먼저 소개를 하고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두 번이든 책 리뷰를 중간중간 해볼까 하고요. 만약 반응도 좋고 저도 또 이렇게 그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괜찮다면 책 리뷰 쪽으로 또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요. 눈이 이렇게 자꾸 침침해져요. 노안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오래 읽지는 못하겠어요. 1시간 정도 읽다가 또 좀 쉬었다 또 읽어야 되고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올해 안에 제가 노안 수술을 하던가 아마 이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책 리뷰를 더 많이 하게 될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김상윤 저자가 쓴 와칭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저자가 쓴 책 읽어보고 제가 이 책을 읽고 거의 한 뭐 몇 개월 동안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러나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하는 일이 좀 잘 된다 그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야 되겠다고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작년 2018년도 2월 3일날 구입을 해서 두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오늘 첫 페이지는 71페이지에 있는 거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부부싸움 예방하기에, 요건 단원별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싸움 예방하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에 있는 거고요. 한 후배 직원이 모처럼 아내와 저녁 약속을 해놓았다. 그런데 공교롭게 긴급회의가 생겼다. 회의는 끝날 듯 말 듯 자꾸만 길어졌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요, 이제 와이프하고 저녁 약속을 해놓았는데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끝날 듯 말 듯 거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회의가 자꾸 길어지고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회의를 주관한 부장님이 음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녁이 약속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약속한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 식사를 먹고 그 빈 틈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아내한테.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 저녁 먼저 먹어. 그리고 전화를 먼저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8시까지 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아내가 이제 톡 쏘아붙인 거예요. 그때까진, 그 남편이 그때까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 갑자기 일이 생긴 걸 남들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었어요.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어야지. 난 저녁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잖아. 당신이 어쩜 약속할 때마다 빵꾸를 내? 그러고 이제, 와이프가 화를 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땐 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남편이 얘기를 했죠. 그냥 넘어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지. 그냥 넘어가는 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난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야 돼. 전화 끊어. 그리고 전화 이제 끊고 남편이 다시 회의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 아내는 안방에 틀어박혀 내다보지도 않았다. 화난 생각이 물건처럼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으니 괴로웠던 것이다. 귀중한 주말도 냉전으로 허비되고 말았다. 만일 서로가 상대에게 리듬을 맞춰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이제 리듬을 맞춰줬다라는 그 가정하에 다시, 얘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리듬을 맞춰줬더라면, 어떡하지? 갑자기 긴급 회의가 열렸어. 아니, 무슨 소리야. 8시까지 와서 외식하기로 했잖아.
당신 말이 맞아. 8시까지 가서 외식하기로 한 거 맞아.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가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어야지. 난 저녁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당신은 어쩜 약속할 때마다 빵꾸를 내지?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저녁 준비도 안 해놨구나. 미안해. 약속할 때마다 일이 터지니 짜증나겠지? 그럼 남편 만난 내가 그런 남편 만난 내가 잘못이지. 그럴 거야. 남편 잘못 만났다는 생각도 들 거야. 아내가 화가 완전히 풀어진다. 그럼 언제 떠나? 금방 끝날 것 같아. 아내가 남편에게 리듬을 맞춰줬더라면 갑자기 긴급해 다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리듬을 맞춰줬더라면 갑자기 긴급회의가 열렸어. 먼저 저녁 먹어. 갑자기 회의가 생겼다고? 나 혼자 저녁 먹으라고? 미안해. 8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하지만 서운하고 실망스럽네. 저녁 준비도 안 해놨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어. 대신 내일은 어때? 휴일이니까 갑자기 일이 생길 일도 없고. 내일 하자는 거지? 안전하게? 가장 멋진 음식점에 가서 어때?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괴롭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하지만 리듬을 맞춰주면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오는 순간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는 순간 사라진다.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또 다시 그 다음에 아내가 거실에서 TV 드라마에 빠져 있다. 남편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그가 들어오자 아내는 흘낏 쳐다보며 왔어? 하고 말만 던지고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불쾌한 생각이 머릿속에 물건처럼 날아든다. 그 생각을 꾹 눌러 담고 일단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배가 출출한데 먹을 거 없어? 밥통에 밥 있어. 남편은 불쾌한 생각에 더 이상 꾹 눌러놓기가 힘들어진다. 아니 당신 그게 뭐야? 남편이 왔는데 흘낏 한번 쳐다보고 밥통에 밥 있다니. 남편이 공격하니 아내의 머릿속도 불쾌한 생각이 날아든다. 그럼 당신은 지금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밥상이라도 차리라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을 꼭 그런 식으로 대해야 할?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부모 회의 다녀오고 당신이 일찍 귀가해서 일을 거들어 준 적 있어? 걸핏하면 술이나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서. 누군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옆집 아빠는 술도 안 마시는데 벌써 승진했대. 또 남하고 비교하는 병이 도졌군.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서로가 머릿속에 부정적 물건을 집어넣고 있으니 충돌할 수밖에 없다. 만일 서로 리듬을 맞춰줬더라면 배가 출출한데 먹을 거 좀 없을까? 저녁을 먹고 온 줄 알았는데 출출한가 보네. 대충 먹고 남은 일을 마저 처리하고 왔더니 좀 출출해. 이 시간까지 제대로 저녁을 못 먹었다면 당신이 당연히 출출하겠지. 찬밥이라도 줄까? 응, 내가 간단하게 차려 먹을게. 아내가 남편의 출출하다는 생각에 리듬을 맞춰주니 짜증날 이유가 없다. 아내 또한 편안하게 TV 드라마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 상대에게 리듬을 맞춰주면 나에게도 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이 책 리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읽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계속해서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실수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를 생각하면서 또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자, 요거는 책의 첫 단원인데요. 어두운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품고 있는 어두운 생각에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맞추면 저절로 끌려 나온다. 끌려 나온 생각은 바라보는 순간 싹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원 110페이지거든요. 110페이지. 이 신혼부부인데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부부인데
자동차를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맞벌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이제 앞두고 사기로 했는데 남편은 은색을 원했고 여자는 이제 빨간색을 원했던 거예요. 와인색. 그래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동차 값의 5분의 1을 내기로 한 거예요. 여자는 5분의 1을 내기로 하고 남자가 5분의 3을 내고 여자가 5분의 1을 내기로 하고 남자친구는 3년간 직장을 다녀가지고 이제 둘이 자동차를 맞벌이를 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결혼을 앞두고 사기로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차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매장에 그 시어머니 되실 분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와인색이 좋은데 오빠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 오빠, 신랑 될 사람한테. 글쎄, 은색이 어때? 은색차가 사고 위험성이 가장 적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끼어들어서, 예, 나도 와인색보다는 은색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둘이 돈을 모아서 차를 사기로 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끼어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색보다 은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엄마도 안전한 차를 타는 게 낫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도 안전한 게 낫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세상에 그가 그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어머니 편을 들다니 더구나 자동차 값의 상당 부분은 그녀가 내는데 말이다. 오빠 난 그래도 와인색이 좋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에 대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졌다. 그날 하도 속이 상해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그는 잠에서 자다 깨어났는지 비몽사몽하다가 짜증스럽게 말을 했다.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해? 1시밖에 안 됐어. 뭐 1시밖에? 1시에 깨워야 될 일이 대체 뭐지? 나는 은색 자동차는 싫어. 와인색으로 살래. 아까 엄마하고 말할 때 가만히 있다가 왜 그래? 그런데 우리 차 색깔을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어머님이 왜 결정하시는 거지? 그냥 조언을 해주시는 거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차 색깔은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 알았어 전화 끊어. 그가 전화를 다 끊어버렸다. 도대체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만일 그녀가 자신의 생각대로 와인색 자동차를 산다면 신혼 초부터 기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불편해진다. 정말 중요한 건 차 색깔이 아니다. 내가 내 돈 들여 차를 사는데 왜 어머님이 참견이지? 그녀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어머니도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한다면 일단 꾹 참고 그들의 리듬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접점이 생긴다. 아니면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녀는 고민하다가 어머니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보았다. 어머님 저번에 차 색깔 문제로 언짢으셨죠? 죄송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뭘? 전 가족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확 벗기었다. 아니다. 내가 주제넘게 괜한 간섭을 했다. 너희들 차는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건데 여하튼 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거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니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고마워. 넌 마음이 비단결 같구나.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비슷하게 말해보았다.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오빠 저번에 밤늦게 전화해서 언짢았지? 미안해. 그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긴. 차는 오빠가 원하는 은색으로 해. 아기가 태어나면 저번에도 더 안전한 차를 태워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의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말도 못한 채 그녀 뒤로 몸을 숨기듯 하더니 뒤에서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한 건 나야. 상대와 갈등이 생길 때 일단 꼭 참고 상대의 리듬을 맞춰주면 그 결실은 오스란히 내게 돌아와 준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리듬에 대한 얘기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